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여러 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엑섹스를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직무평가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자, 그 테이블들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급별로 우리 이제 총 인원수 그리고 평균 직무 역량 그리고 평균 행동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하는 직급별 평가 조회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의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잘한 거 떴는데 우리 속성 시트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직원하고 직무평가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직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직무평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두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으니까 이거는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얘랑 이 결과 그림과 똑같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이제 직급이라는 그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급이라는 거 그거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직급이라고 있으니까 직급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인원수를 나타내 주면 돼요. 근데 총 인원수라는 그 필드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총 인원수라는 거는 직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4번 필드요. 그 4번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4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평균 직무 역량, 평균 행동 역량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직무 역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요. 행동 역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과로 표시하고자 하는 요 네 개 필드를 일단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직급별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맨 위에 보면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죠.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요약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우리는 직급별로 나타내야 되니까 직급별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놔두면 되고 그리고 4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둘 다 평균값을 나타내 줘야 되니까 평균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급별로 묶어서 4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 인원수를 구해 줄 거고 직무 역량의 평균값, 행동 역량의 평균값이 이제 짜잔하고 결과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표시할 때는 총 인원수 이 제목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제목도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보니까 이제 띄어쓰기 한 칸이 있어요. 그러면 4번 요 앞에 찾아가서 총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인원수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제목 쓰고 콜론 우리 필드명이요. 그리고 직무평가 역량, 행동평가 역량도 이 제목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지금처럼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죠. 중간에 보니까 또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찾아가서 평균 한 칸 띄고 직무 역량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고 콜론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드도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찾아가서 평균 한 칸 띄고 우리 행동 역량 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첫 번째 지상부터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총 인원수는 직원 테이블에서 우리 4번 이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0일 때도 0명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만약에 6이라는 값이 있으면 6명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 형식을 쓸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형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을 이제 입력을 해줄 때 우리 샵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거나 0명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실제 값이 0일 때도 0명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드시 0명을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샵명을 쓰게 되면 당연히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에다가 0명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가 붙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총 인원수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직무 역량과 평균 행동 역량 이 두 가지는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 이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되게 형식 속성을 설정하래요. 우리가 얘네들을 구해줄 때 직무 역량하고 행동 역량 이 두 개 필드를 이제 이용한 거 맞죠? 그때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0일 때 0.0점이다. 그리고 83.75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83.8점 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샵점 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거나 0.0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죠. 근데 문제에서 0점일 때도 0.0점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반드시 얘를 이제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샵점 하고 요거를 이제 쓰면 무조건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무 역량 얘를 찍고 형식에다가 방금 썼던 거 0.0점 하고 요거 이제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행동 역량 얘를 찍고 똑같이 이제 형식에다가 똑같이 이제 0.0점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속성 시트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면 연차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그 값이 5 이상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사람들의 연차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가 몇 년인지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연차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차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연차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연차는 5 이상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건에다가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이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5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이제 조건도 다 작성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지상 보게 되면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 풀 거 다 푼 거 같은데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조건으로 쓴 거 먼저 볼게요. 조건으로 쓴 거 보니까 연차가 5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보여달라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5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제목들을 봤을 때 제목들이 전부 다 이제 잘려서 표시가 되죠. 이런 글씨들이 이제 잘리면 안 되니까 요 사이사이에다가 필드와 필드명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잘리는 글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총 인원수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아까 분명히 0명일 때 0명으로 6명일 때 6명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줬는데 명이라는 그 글자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과장은 과장끼리, 대리는 대리끼리, 사원은 사원끼리, 차장은 차장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는 과장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왔어요. 대리도 여러 개 나오고요. 사원도 이제 여러 개 나오고 차장도 이제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연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연차 때문에 그런지 그거 좀 잠깐 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우리 여기서 직급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줬죠. 그리고 연차도 제가 추가를 시킬 때 이 묶는 방법,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놔뒀기 때문에 연차별로도 묶어서 표시해 준다고요. 해서 아까 과장이 여러 개, 대리가 여러 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연차라는 그 필드는 왜 추가시켰다? 우리가 조건을 쓰기 위해서 화면에 이제 표시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 요약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요약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이 필드는 조건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라는 곳에 지금 이곳에 원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조건으로 바꾸니까 화면상의 표시가 안 되고 조건으로만 쓰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 4번이요. 4번에서 아까 우리가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 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속성이요. 속성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써져 있는데 명이라는 그 글자가 결과로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쿼리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끄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직급별 평가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쿼리 이름은 직급별 평가 조회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쓰자마자 바로 확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이요.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직급별 평가 조회다 하고 이렇게 우리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또 명이라는 그 글자가 아직 안 붙었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서 우리 4번 얘를 이제 찍어서 우리 형식 속성을 보니까 형식 속성이 작성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영명하고 다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작성한 그 쿼리를 일단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나서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싹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메뉴에 이제 직급, 총 인원수, 평균 직무 역량, 평균 행동 역량하고 요 제목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할 때 요게 띄어쓰기 있었어요. 그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된 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 대리, 사원, 차장하고 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때 인원수는 6명, 8명, 14명, 3명 그게 이제 맞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각각 점수들의 평균 값은 똑같이 이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했더니 전부 다 이제 똑같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도 4개래요. 지금 우리 것도 4개 하고 그렇게 이제 작성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쿼리는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가 있고 직원이 있고 직무 평가가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부서별로 평균이 70 미만인 그 인원수를 조회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부서별 평균 저조 사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처럼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쿼리에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짜잔하고 떴는데 지금은 속성 시트가 당장 필요가 없죠. 해서 일단 얘는 끌게요. 끄고 부서하고 직원하고 직무평가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테이블 추가해서 테이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저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원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직무평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세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맨 앞에 보니까 이제 부서명이 있고 인원수가 있죠. 자, 일단은 부서명이라는 요 필드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인원수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우리 인원수라는 그 필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인원수라는 거는 직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4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걸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직원 테이블에 보면 지금 4번이 있어요. 4번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전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부서별로 이제 묶어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이제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서명별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때 4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이 요약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을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이제 구해주겠죠. 그때 인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요 앞에 찾아가서 인원수라고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부서명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정렬하는 곳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부서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직급 필드의 그 값이 사원이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직급 필드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써야 되겠죠. 우리 직급이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직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고 이 직급이 뭐랑 똑같은 것만 우리 사원이랑 똑같은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건에다가 직접 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급은 우리 화면상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지금 이 직급은 왜 추가시켰어요?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추가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약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필드는 그냥 조건으로만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각각 이제 부서별로 평균 값이 70 미만인 그 인원수를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각각 이제 부서별로 묶어서 이제 표시를 할 건데 그때 평균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해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요 필드도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평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평균 값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때 70 미만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해서 그 밑에 이제 조건 쓰는 요 칸에다가 작다 70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도 우리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죠. 얘는 왜 추가시켰다? 우리가 또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해서 우리가 요약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얘도 화면상에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평균 저조 사원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상에 있는 조건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다 집어 넣었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켰을 때 얘랑 똑같이 이제 결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우리 실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부서명이 살짝 잘리죠. 이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가 잘리지 않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맨 위에 이제 부서명 인원수 요 제목 맞죠?
그리고 그 밑에 파견사업팀이다. 컨설팅 팀이다. 그리고 기술연구소,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하고 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인원수도 1, 1, 3, 2, 1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도 5개, 5개가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전부 다 결값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 쿼리 끄고 저장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얘를 이제 조회를 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테이블 만들기라고 있어요. 테이블 만들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새 테이블로 만들 건데 그때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평균 저조 사원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쓸 때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가 이 쿼리 이름을 여기다 쓰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해서 테이블 이름은 따로 지정이 돼서 나오니까 그 이름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평균 저조 사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명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5행을 이제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를 땅 하고 눌렀더니 평균 저조 사원하고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값들이 이제 잘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글씨가 잘리지 않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에서 할 것 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꺼야죠. 이렇게 이제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부서별 평균 저조 사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쿼리 명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때 이곳에 언더바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거까지 똑같이요. 해서 부서별 그리고 언더바 찍어주고 평균 저조라고 이렇게 써주고 언더바 찍어주고요. 사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하고 직원하고 직무평가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부서별로 직급별로 우리 평균 최대값을 나타내는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우리가 값으로 이제 뭘 쓸지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부서별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부서명별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고 그리고 직급별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의 관리자다, 실무자다 그렇게 써져 있죠. 얘가 이제 직급이겠죠. 그때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을 나타내려는데 그때 그 값들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 평균 최대값이에요. 이 평균 최대값이고 그 앞에 보니까 부서별 최대값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 평균 최대값 이곳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우리 값에 이제 해당하더라. 그리고 값 위쪽에 있는 이런 제목들 관리자다 실무자다 이런 값들이 우리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우리 부서명도 있고 부서별 최대값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 2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부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원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직무평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세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창 요건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거죠. 그래서 쿼리 유형을 먼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쿼리 유형에서 우리 이제 크로스텝이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그런 필드들을 쭉 갖다 놓으면 됩니다. 맨 앞에 이제 부서명이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부서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관리자다, 실무자다, 얘가 이제 직급별이에요. 해서 직급이라는 것도 갖다 놔야 됩니다. 해서 직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서별 최대값 얘를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런 값들이요. 얘가 이제 평균의 최대값이죠.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부서별 최대값이랑 우리의 평균의 최대값 이 두 가지는 평균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평균을 더블 클릭이요. 또다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요거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요 평균은 우리가 실제 나타낼 그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서명은 크로스텝에서 우리 행 머리글로 쓰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직급은 열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평균 얘는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값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조건에 보니까 부서명이 팀으로 이제 끝나는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부서명 아래쪽에 보면 이제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팀이라는 그 글자로 끝나는 거 찾을 거니까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별표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첫 번째 지상은 전부 다 이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직급이요. 직급 그러면 우리 열 머리글로 쓸 이 직급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마지막 그 글자가 장이랑 이제 똑같으면 관리자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장이 아니면 우리 실무자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IIF랑 라이트 함수 요 두 개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직급이요. 요 직급 요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라이트라는 그 함수요. RIGHT에서 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직급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니까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급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한 글자만 꺼내와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직급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한 글자 마지막 그 글자를 이제 꺼내오겠죠. 그 글자가 이제 우리 IIF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 장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만약에 장이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관리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IIF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직급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IIF로 묶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장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관리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IF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근데 열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자다, 실무자다 이런 값들만 표시가 되면 되죠. 얘는 따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앞에 자동으로 EXPR1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어요. 이런 제목은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지상도 이제 다 처리해줬어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부서별 최대값 그리고 평균의 최대값은 평균 필드를 이용해라. 평균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줬죠. 그때 이 두 가지는 우리 최대값을 전부 다 표시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요약이요. 요약에 보면 지금 묶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최대값이 평균의 최대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평균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줬고 그때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만약에 70이다 그러면 70.0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얘부터 이제 설정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여기 이제 속성 시트에서 우리 형식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때 샵.샵 얘를 쓰거나 0.0 얘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실제 값이 0일 때 또 0.0으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되고 실제 값이 70일 때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없더라도 0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0.0을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샵.샵 얘를 쓰게 되면 실제 값이 0일 때 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안 된다고요. 해서 우리 이제 형식에다가 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을 표시할 얘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 필드 요거 이제 찍어주고 형식에다가 똑같이 0.0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얘는 행 머리글로 쓸 거예요. 얘는 부서별 최대값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요 앞에 찾아가서 부서별 최대값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중간에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성 시트 요건 이제 다 이용했으니까 얘는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 이제 지상도 이제 전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일단 실행부터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이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의 글씨가 살짝 잘려요. 여기 제목도 살짝 잘리죠. 이렇게 이제 잘리는 그 글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뜬다고요. 그때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다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맨 위에 이제 부서명이다, 부서별 최대값이다, 관리자다, 실무자다 라고 해서 요 제목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표시가 됐죠. 그리고 부서명이요. 경영기획팀이다, 경영지원팀이다, 신규사업팀, 컨설팅팀, 그리고 우리 이제 파견사업팀이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최대값이요. 90.0, 95.0, 85.0, 95.0, 90.0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57.5, 70.0, 그리고 70.0, 82.5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실무자 이 값들도 90.0이다, 95.0이다, 85.0이다, 95.0이다, 90.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도 5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북이 여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부서명의 조건을 쓸 때 지금 여기 이제 행머리글로 사용할 그 필드에서 제가 조건을 걸어줬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부서명이라는 그 필드를 따로 만들어서 조건을 따로 걸어줬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거나 교재처럼 문제를 풀거나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열 머리글을 갖다 놨지만 여기 행 머리글 있죠? 이거를 앞에다 갖다 놔도 돼요. 이 열 머리글이 요 세 번째 위치에 있어도 되고 네 번째 위치에 있어도 된다고요. 그런 위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왜? 각각 이제 뭘로 이제 사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게 얘랑 얘요. 얘하고 얘는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왜? 둘 다 행머리글이잖아요. 만약에 부서별 최대값 이게 만약에 이 부서명 앞에 있다면 이 앞에 부서별 최대값이 먼저 표시된다고요. 해서 행머리글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고요. 이런 이제 열 머리글이나 값이나 이런 것들은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든 결과값만 이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컬이 이제 꺼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컬이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중간에 언더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죠. 해서 부서별, 직급별 우리 언더바 찍어주고요. 평균 최대값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 직원, 우리 직무평가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을 해서 부서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된 그 내용을 포함하는 그 직원의 정보를 줘야 하는 3년 이상 근무 직원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얘는 이제 매개 변수 쿼리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때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을 추가시켜라. 이렇게 이제 창이 떴어요. 그러면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서라는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직원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무평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세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맨 앞에 이제 4번이 있죠. 4번 필드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4번 필드는 어떤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를 써라. 그렇게 이제 안 나왔죠. 안 나왔을 때는 우리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봤을 때 1대 다관계로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필드를 이제 사용할 때는 1쪽에 있는 그 필드요. 직원 테이블에 있는 우리 4번 요걸 이제 쓰는 게 맞습니다. 해서 직원 테이블에서 4번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이요. 부서명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부서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직급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직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직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평균값을 이때 나타내야 돼요. 평균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평균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5개의 값을 이제 표시하면 되니까 일단 요 5개의 값들을 싹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때 연차가 이제 3년 이상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연차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 연차를 안 갖다 놨다고요.
연차라는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연차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얘가 3 이상이야. 그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죠. 해서 조건 쓰는 란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3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평균 필드요. 평균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래요. 평균 필드가 지금 여기 있고 정렬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 내림차순 요거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때 상위 5개 이내인 그 레코드만 표시하래요. 상위 몇 개, 하위 몇 개만 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특정 필드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쿼리 속성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이요. 이렇게 이제 속성을 누르게 되면 선택 유형이 필드 목록 속성하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이곳을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곳 있죠.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쿼리 속성으로 이제 바뀐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위값 모두라고 되어 있죠. 상위 5개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두 번째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부서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고 입력된 그 내용이 포함된 그 직원들의 정보만 조회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서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부서명이라는 이 필드에 조건 쓰는 요 란이요.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해라. 요런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뜰 때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요라는 그 글자 그 뒤에 점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점이 없으니까 대괄호로 묶어서 조회할 한 칸 띄고 부서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고 우리가 여기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때 사용자가 만약에 이제 파견 이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 입력된 그 내용이 포함된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죠. 이 파견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별표 이렇게 찍어주고 맨 뒤에도 별표를 찍어주면 되는데 이 별표는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파견이라고 만약에 그 두 글자를 쓰면 지금 여기에 요 자리에 파견이라고 그 두 글자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 앞에 별표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별표가 있죠. 해서 별표를 먼저 찍어주고 이어서 요 파견 그리고 앰퍼센트 이어서 뭐 별표 찍어라. 그렇게 해서 별표 파견 별표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파견이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조건식도 우리가 쓸 거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요 글씨요. 요 글씨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라고요. 그때 이제 확인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있어요. 요런 이제 띄어쓰기도 똑같이 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견 그 두 글자 이제 입력할게요. 해서 여기다 이제 파견이라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부서명이 조금 잘리죠. 잘리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싹 다 이제 비교하자고요. 4번이다, 이름이다, 부서명이다, 직급, 평균, 연차하고 제 거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평균까지만 나타났죠. 이 연차는 조금 있다가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제가 그거 표시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든 거는 연차가 3 이상인 그 레코드가 맞나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실행을 시켜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4번을 봤을 때 A1035 그 밑에는 이제 1034 그리고 1011 그리고 1012 그리고 1039 1025 하고 요 순서대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전부 다 요 순서대로 표시되는 게 맞고, 그리고 파견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했더니 파견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부서명들만 이렇게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급 보니까 사원이다, 대리, 과장, 사원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는데 그것도 문제 그림과 똑같죠. 그때 나타난 그 평균값이요. 90이다, 85다, 82.5다, 80이다 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연차 요것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디자인 보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연차가 이제 표시가 안 되게 할 거니까 지금 여기 이제 표시에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것만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뭐 사원별로 묶어서 표시하거나 이름별로 묶어서 표시하거나 부서명별로 묶어서 표시하거나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요약 요걸 이제 추가를 안 시켜준 거죠. 얘를 만약에 추가를 시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하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연차는 내가 조건으로 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하고 이걸 찍어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원별로 묶어서 볼 거예요. 이름별로 묶어서 볼 거예요. 부서명별로, 직급별로, 평균별로 묶어서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약 얘는 이제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표시해서 그냥 체크 표시만 해제해 주시면 돼요. 우리 문제에서 어떤 특정 필드별로 묶어서 볼 때만 우리가 요약 요거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조회할 부서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파견이라고 입력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닫아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는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3년 이상 근무 직원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이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3년 이상 근무 직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상위 5개 이내인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해줬죠. 그거 할 때 우리 이제 속성창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특정 필드에서 해준 게 아니라 쿼리 속성에서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요 4번 문제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원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직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특별 상여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그 값을 변경하는 특별 상여 지급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직원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처럼 특별 상여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미지급 15% 지급, 미지급 15% 지급하고 쭉쭉쭉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때 연차라는 그 필드의 값이 그랬어요. 연차라는 그 필드 값은 지금 연차라는 그 필드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들어 있는데 그때 그 값이 4 이하면 특별 상여에다가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미지급 그게 이제 들어가게. 지금 여기 보면 4 이하일 때 지금 4 이하일 때 4 이하일 때
그때 전부 다 이제 미지급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것 맞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연차의 그 값이 4를 초과하고 7 이하면 특별 상여 그 필드의 값을 연차 그 필드 값에다가 퍼센트 지급 그걸 이제 붙여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4초가 우리 7 이하요. 4초가 7 이하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여기 이제 5도 있고요. 6하고 5하고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때 지금 얘가 이제 연차가 5이니까 5% 지급 그리고 얘는 이제 6이니까 6% 지급 얘는 이제 5니까 5%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그 숫자는 뭐다? 우리 이제 연차더라. 해서 연차 그 값에다가 퍼센트 지급 요걸 이제 붙여서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만약에 연차 그 필드의 값이 7보다 이제 크면 특별 상여 그 필드의 값에다가 무조건 15% 지급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7을 초과하는 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때는 무조건 이제 15% 지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문제 풀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원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직원 테이블 중에서 특별 상여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직원 테이블부터 열어보자고요. 직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직원 테이블은 여러 개 이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 상여라는 이 필드가 있죠. 이 필드에는 지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고 나면 문제 그림처럼 이 특별 상여에 이제 미지급이 됐든 몇 퍼센트 지급이 됐든 그런 값들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직원 테이블 요건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쿼리에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니까 직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직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래서 우리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 요걸 이제 찍었더니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어떤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할 거다? 특별 상여라는 그 필드 값을 이제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특별 상여라는 거요. 특별 상여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특별 상여라는 필드가 이제 추가가 됐죠. 이 필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다.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때 스위치 함수 그리고 M% 연산자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에다가 스위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스위치라는 거 그 함수 우리 이제 형식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요. 스위치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1번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1번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요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써주면 돼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두 번째 이제 인수 써주고 그 뒤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조건 써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만약에 네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네 번째 조건 쓰고 네 번째 인수 쓰고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생긴 게 우리 이제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조건을 이제 쓰겠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또 조건을 쓰고 조건을 쭉쭉쭉 이제 써주는데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수 1번이 이제 표시가 될 거고 조건 2번에 만족하면 인수 2번이 조건 3번에 만족하면 이제 인수 3번이 조건 4번에 만족하면 인수 4번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고 먼저 써주고요. 스위치라고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연차의 그 필드 값이 4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차라는 거는 우리 필드명이니까 우리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연차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연차의 그 값이 4 이하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 써주고 만약에 4 이하라면 그때는 특별 상여 그 필드의 값을 미지급 요 세 글자가 출력이 되게 그 세 글자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미지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수 1번을 써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연차의 그 값이 4초가 7 이하면 특별 상여 거기다가 우리 연차 그 필드 값에다가 퍼센트 지급 요거를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으로 4초가 7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줄 때 연차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연차의 값이 7 이하라면 연차라는 그 필드 값을 먼저 표시해 주고 뒤에다가 얘를 퍼센트 지급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된다고요. 그때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도 있어요. 그러면 연차의 값을 그냥 그대로 이제 출력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연차라고 써주고 그 연차를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퍼센트 지급이요. 퍼센트 한 칸 띄고 지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연차의 그 값이 7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또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연차가 있다. 그 연차의 값이 7을 초과해 그렇게요. 7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7보다 크다면 그때는 특별 상여의 그 값을 무조건 15% 지급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15%한 칸 띄고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요런 글씨 이제 입력할 때 중간에 띄어쓰기 있다는 거 그거 똑같이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 식을 보게 되면 연차가 4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4 이하라면 미지급 얘를 이제 표시하고 그냥 끝납니다. 이 뒤에 있는 이런 조건들 더 이상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뒤에 있는 거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4 이하가 아닐 때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조건이 연차 필드의 그 값이 4초가 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4초가를 여기서 안 썼다고요. 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만 넘어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4 이하의 그 값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4 이하가 아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4를 초과했을 때만 그때만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온다고요. 해서 4초과해? 그거는 이제 안 물어보고 7 이하야? 그것만 이제 물어본 거예요. 7 이하일 때는 연차에다가 연차 그 필드 값에다가 퍼센트 지급 요 문구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연차 그 필드의 값을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퍼센트 지급 요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까지만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그 뒤에 거 이 뒤에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연차의 그 필드의 값이 7초과해 그거죠. 해서 연차가 7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는 15% 지급 요걸로 이제 무조건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위치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업데이트 칸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로 업데이트해 달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로 이 값으로 업데이트를 시켜 달라.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 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57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얘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다 됐어요.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직원 테이블 요걸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원 테이블 실행이요. 이렇게 이제 실행시키고 우리가 요 데이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3, 4, 2일 때 4 이하일 때요. 우리 여기 이제 3도 있죠. 그리고 4하고 2하고 이렇게 들어있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우리 4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다 이제 미지급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맞죠? 미지급으로 전부 다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됐고 그리고 4초가 7 이하의 데이터요. 4초가 7 이하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그때는 연차가 지금 얘가 5니까 5% 지급, 그리고 얘는 이제 6년이니까 6% 지급, 얘도 5니까 5% 지급, 6이니까 6% 지급, 7이니까 7% 지급, 6이니까 6%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 7초가 하는 그 데이터요. 7초가 하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 또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7초가 하는 그 데이터는 무조건 15% 지급이요. 15% 지급, 15% 지급,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게 맞죠? 그때 이 직원 테이블의 그 데이터가 총 57개 레코드이기 때문에 57개 그 레코드가 이렇게 싹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된 거 싹 다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러면 이 직원 테이블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 요거 이제 작성할 것도 다 작성했으니까 요것도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특별 상여 지급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쿼리 이름 특별 상여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특별 상여 지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개의 쿼리를 싹 다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 하나 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아직 함수 형식 그런 거 이제 못 외운 게 있으면 그런 거 먼저 외우세요.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이 문제들을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